안녕하십니까. 네, 이온물 산업기사 기능사 OT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온물에 관심을 갖고 이 영상을 접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공부를 준비할 건지에 대한 설명들을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저에 대한 간단한 양력입니다. 저는 업체에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포스코나 LG화학 이런 업체에서 위험물 안전 소방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강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물에 대한 강의는 여러분들이 접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OT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해 드릴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할 때 그때 좀 더 세세한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물 강의의 특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온물 강의의 특징은 첫 번째는 이해입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당연한 기억이 되게끔, 이해를 하니까 기억이 되더라,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해설과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되게 이제 가장 관건이 뭐냐면, 이온물의 가장 문제는 화학식이잖아요. 이 화학식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온물 자격증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화재나 소화나 이온물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은 이온물 종류하고 이온물과 관련된 화학적인 기호나 또는 분자식이나 이런 것들만 알고 있다면 나머지는 다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보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핵심 요약 내용으로 암기량을 최소화했다라는 거. 자, 어떻게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의 공부들이 암기 중심으로 흘러가는데요. 위험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암기로 가겠다고 생각하면 애울 게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엄청난 분량을 내가 애울 수 있는 그런 용량과 시간이 되는지, 얼마나 시간을 낼 수 있는가도 관건이지만, 이런 암기 위주로 가겠다는 것 자체가 방향적으로는 제 생각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된 방향이다. 왜 그러냐면 그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단순 암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기억이 오래 가겠냐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암기를 피하고 이해를 하시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암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과, 또 그 암기해야 할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과연 이것을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인지,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는 이걸 암기하라고 낸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암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최소화시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애워야 되는 내용일지라도 그 부분을 최소화시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특징이기도 하죠. 핵심 기출문제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완벽 해설했다. 자, 핵심 기출문제를 분야별로 모아놓고 문제를 해설하다 보니까 그 해설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기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풀이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습득이 되더라. 그런 부분들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시간을 내서 따로 공부를 안 하더라도 기출문제 해설을 잘 들어보시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필기와 실기가 한 맥락으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한 맥락으로 연결되는 강의다. 다시 말하면 위험물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실제로 들여다보면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위험물 필기 이론을 얼마나 잘해놨냐에 따라서 실기 공부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게 결정이 됩니다. 자, 필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제가 필기 강의할 때 했던 내용들을 좀 더 세심히 지켜주시면, 잘 챙겨주시면 이것이 실기할 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큰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주관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반응식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필기 문제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기시험에서는 그 반응식을 기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술을 하고 나서 반응식을 완성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딸려오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실기시험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이 필요로 할 뿐이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할수록 실기는 오히려 쉽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강의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과 본인이 공부하려는 그런 습관하고 습성과 맞다면 여러분들은 만족을 많이 하실 건데 혹시라도 뭐가 나올지 찍어주나 외울 것을 찍어주냐 이것을 생각하고 어떤 그것을 대단한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제 강의 영상도 마찬가지로 좀 지루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만큼 저는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고 암기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뭘 외워야 됩니까? 외울 것을 정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것을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 돼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습법에 제 강의가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취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험 과목을 살펴보니까 자, 필기 시험에는 유언물 기능사에서는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유언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이렇게 두 가지로 두 과목이죠. 과목으로 따지면 두 과목인데 시험을 볼 때는 과목이 구분되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몇 문제 나옵니까? 6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당연히 합격은 40% 과락 이렇게 과락이라는 과목이 있지만 지금은 과목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60문제 중에서 60점 이상 그래서 66에 36 36문제 이상 맞으시면 합격이 됩니다. 자, 36문제면 60문제의 절반인 30문제에다 6문제 더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 아니죠. 어려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필기는 60문제를 1시간 동안에 기능사는 1시간 동안에 60문제를 풀어서 36개 이상 맞으면 됩니다. 자, 산업기사는 어떤가요? 산업기사는 세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당 20문제씩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문제는 60문제입니다. 여기도 60문제인데 기능사에서는 일반화학이라는 과목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두 과목이 들어가 있지만 일반화학이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어서 산업기사에서는 시험 시간도 30분을 더 주고 있죠. 30분을 더 줘서 1시간 30분을 시험을 보고 여기는 1시간만 시험을 봅니다. 기능사 시험은. 자, 그러면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는 산업기사 공부를 할 때는 일반화학만 공부를 좀 더 해서 하면 100% 합격합니다. 자, 그래서 이온물 산업기사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냐? 이 일반화학이거든요. 이 일반화학 때문에 이온물 산업기사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화학에 대해서 첫 번째 과목, 시험 볼 때는 첫 번째 과목입니다. 이 일반화학 과목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이온물 산업기사 준비하는 사람들의 유의사항입니다. 이 과목에서 과락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과락이 안 나게끔 준비하는 거, 이게 요령이 되겠죠. 자, 이온물 기능사는 60문제 똑같이 위아래 산업기사 기능사 다 60문제씩인데 시간은 다릅니다. 과목 구분이 안 돼 있는 것은 60문제 1시간이고 여기는 1시간 반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자, 실기는 유언물 기능사 산업기사 유언물 취급 실무 해서 둘 다 과목은 이 과목이에요. 유언물 취급 실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언물 기능사 산업기사가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필답형으로만 100점 줍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자, 그래서 유언물 취급 실무가 과거에 이 작업형하고 필답형하고 나눠서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을 나눠서 봤을 때 이 작업형의 내용을 보잖아요. 이 작업형의 내용 자체가 이 필답형 내용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단지 그림이 들어가 있냐 없냐 이거였지 이 내용을 꼭 필답형, 작업형 구분해서 낼 필요가 있었냐라는 것에 계속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형에 대한 취지가 별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필답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사진 보여주고 그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다 질문을 물어봤거든요.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로 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결국은 필답형으로 통일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몇 문제 나오냐 이거죠. 과거에 필답형, 작업형이 나누어졌을 때는 필답형 문제가 13문제에서 14문제 정도, 그 다음에 작업형 문제가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는데, 자, 이렇게 출제됐던 게 결국은 합쳐서 100점이 된다면은 합쳐지면 약 20문제 전후가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100점 만점으로 필답형을 보게 됐을 때 출제되는 문제의 수는 약 문제 수는 20문제 전후다. 20문제에서 서너 문제 사이, 25문제에서 20문제, 이 범위 내에 문제가 출제되지 않냐,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게 관건이잖아요. 실기를 과거의 작업형으로 냈던 문제를 만약에 어떻게 출제를 할 것이냐, 필답형처럼 바꿔서 낼 것인지, 아니면 작업형을 전부 냈던 문제를 전부 삭제를 해버리고 필답형 문제에서 새로운 문제를 추가해서 만들 것인지, 이제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또 기존에 있는 문제를 활용해서 문제 수만 늘릴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여러분들도 고민스럽고 저도 아직은 어떻게 낼지를 모르죠. 한 번도 시험을 안 치렀으니까. 하지만 제 생각에는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대로 준비를 하시되 작업형 내용을 필답형화 시켜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화된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럴 수 있겠죠. 또 어떤 주로 다루지 않았던 왜소한 곳, 또 한쪽으로 치우쳤던 부분, 어떤 한 숨어져 있는 부분, 또 많이 다루지 않아서 생소하지 않는 부분, 이런 생소했던 부분을 문제로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서 문제를 어렵게 낼 것인지, 아니면 작업형의 기존에 나왔던 것들과 어울려져서 필답형으로 문제를 바꿔서 낼 것인지, 자,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나올지는 실제 시험을 우리가 나와 봐야 판단할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냥 이 두 개의 준비했던 내용을 잘 조화시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출제 경향이 이렇게 시험 방법이 바꿔졌다고 해서 난이도가 확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 그런 경우는 일어나기가 힘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수험생들한테 얼마나 많은 항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다.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작업형과 필답형의 문제가 이제 하나의 형태로, 필답형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의 형태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과거의 작업형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기시험을 볼 때는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도 실기 교재를 이렇게 과거의 작업형 문제를 필답형 문제로 바꿔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려고 교재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은 위험물 산업기사의 필기 시험 시간은 3과목이니까 90분, 1시간 30분이고요. 실기 시험은 2시간입니다. 위험물 기능사는 60문제인데 1시간이고요. 실기는 1시간 반의 시간을 줍니다. 자, 위험물 산업기사가 약 30분씩 시간이 더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문제 문항 수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고, 또 난이도에 따라서,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시험 시간이 좀 배정이 되는데, 산업기사가 기능사보다 이렇게 30분 정도의 시간을 더 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입니다. 저희 교재는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그 다음에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이렇게 2개 파트가 있고, 이 2개의 파트만 가지고 기능사 준비가 되는 거죠. 위험물 기능사 준비는 1과목과 2과목 내용만 습득하시면 됩니다. 1과목과 2과목의 내용만 습득하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이 부분을 다룰 때 위험물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위험물의 종류가 다 분자식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자식에 약하신 분들이 여기서부터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위험물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들부터 분자식이 언급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막 싫은 거죠. 쳐다보기가 싫은 거죠. 그런 상황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모르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문제만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쌓인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뭐 말로 돼 있습니다. 말로 돼 있는 거고 종류 몇 가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결국은 위험물의 종류하고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까다로운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과목, 2과목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위험물 기능사가 되고요. 자, 세 번째 과목인 일반화학 과목. 자, 이 과목이 준비가 되면 위험물 산업기사 3과목까지 1, 2, 3과목을 다 준비를 해서 위험물 산업기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위험물 산업기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반화학의 난이도, 이 난이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 나갈 것인가. 자, 그 부분은 천천히 하나씩 유사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식이 복잡한 건 없어요. 다 식이 간단한데 그것을 논리를 정리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잘 안 되니까 순서가 잘 안 나오니까 약간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헷갈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화학까지 준비를 하게 되면 산업기사 준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커리큘럼에 보다시피 일반 화학이 1과목에다 제가 안 넣어놨습니다. 1과목에 시험을 볼 때는 1과목으로 시험을 보죠. 그런데 1과목에 안 넣어놓고 3과목에 넣어놓은 이유는 이 일반 화학이라는 과목이 1, 2과목으로서 몸을 좀 푸시고 3과목에서 산업기사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3과목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세 번째 과목으로 편성을 좀 바꿨습니다. 시험 문제 순서하고 좀 바꿔서 정리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합격 전략입니다. 자, 합격 전략인데 이 합격 전략은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이 합격 전략 속에는 뭐에 비중을 둘 것이냐. 자,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게 뭐다? 주기율표입니다. 제일 먼저 극복을 해야 될 게 기능사든 산업기사든 상식으로 기본적인 지식으로 위험물을 공부하는데 주기율표를 모르고 있다?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만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주기율표를 이용해서 분자량과 분자식, 반응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주기율표를 알면 재미가 있습니다. 주기율표를 자꾸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해보잖아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짜증나요. 공부를 할 때 짜증이 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잘 적용을 막 이렇게 해봐라 이 말이죠. 분자식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은 아 이거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게 드러나니까 분자식이 왜 이렇게 써지는가가 드러나니까 내가 알게 되니까 이해를 하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 주기율표를 아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강좌를 준비해 놓으니까 그 강좌를 보시고 본격적인 1강부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율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위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두 번째로 필요한 거 뭐냐? 인류 위험물부터 육류 위험물의 등급 분명 지정 수량. 자, 이것을 확실히 해 놓으셔야 된다. 인류부터 육류의 위험물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를 모르고 어떻게 문제를 푸냐. 그것은 구구단입니다. 인류부터 육류 위험물의 품명을 기억하는 것은 구구단과 같다. 구구단, 곱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구구단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류하고 육류 위험물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습득을 해놓고 문제풀이가 들어가야지 인류부터 육류를 정리를 안 해놓고 문제풀이를 들어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예, 그것은 답을 보고 체크하고 외우고 있는 거다. 의미가 없습니다. 인류부터 육류까지 각 유별로 정확하게 1류, 2류, 3류, 4류 각 유별로 강의가 되어 있거든요. 자, 3류, 2류 강의가 끝났다 그러면 2류에 대해서 그 품명에 대해서 그 강의를 들었던 강의를 바탕으로 2류 위험물의 품명, 등급 지정 수량을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3류로 가시고 3류에서 4류로 이렇게 넘어가셔서 1류부터 6류까지의 관련된 이 기본적인 표, 위험 등급, 품명, 지정 수량 이 내용을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한다. 뭐하고? 주기율표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풀립니다. 아, 왜 답이 이거구나. 왜 답이 이게 되구나. 이게 풀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제안합니다. 일반화학, 위험물 산업기사를 보신 분들은 일반화학을 하게 되는데 주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일반화학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로 나오는 문제들, 20문제들 중에서 주로 매번 시험 볼 때마다 나오는 분야들이 있어요. 2번 보면 1번 나오는 거, 3번 보면 1번 나오는 거, 매번 나오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분야, 물론 일반화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폐하값 구하는 문제나 또는 우리 알칼리성, 산성 구분하는 문제, 또 산화, 환원 이런 반응을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또 이런 중화 적정 문제,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또 기본적 용어들도 물어보잖아요. 네. 기본적 용어들도 물어보니까 일반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문제, 요 문제들도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핵심 이론으로 정리를 한번 하신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보시면, 기출문제를 같이 영상을 보시면 일반학 문제도 이 문제들이 결국은 모아놓고 보니까 이 문제가 이 문제고 이 문제가 이 문제고 말만 조금씩 바꿔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구나. 그걸 감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꼭 기출문제 풀이 영상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봐보시면 자연스럽게 합격 수준에 도달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2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주기율표, 두 번째 인류, 육류, 위험물의 품명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이거로부터 위험물 공부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위험물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취업을 위해서 다른 여러 자격증과 함께 위험물 자격증도 취득을 해서 취업에 성공하시고 또 본인의 맡고 있는 업무에 이런 위험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을 통해서 업무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길 기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위험물과 관련된 기능사 산업기사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